이제 세 번째, 썸 타는 중에 하면 안 되는 짓거리 5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본인 가족 짠하다는 소리 좀 하지 마요. 만약에 썸을 탔어요, 만났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 분간은 합시다. 나이가 지금 40인데 할 말 안 할 말 분간 못하는 빡이 쳐가지고 딱 정해드릴게요. 2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공통된 내용이에요. 남녀 불문이고요. 첫 만남에서 특히 남자분들이 이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남자분들 썸 탈 때 연애 초기에 자기 가족 얘기하지 마세요. 특히 자기 엄마가 현재 혼자 사시느라 짠하다는 등, 아버님이 아프고 어머님이 아파서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등,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 먹으니까 가족밖에 없다는 등, 진짜 너는 새로운 한 여자를 만나러 나온 거야. 너의 가족이 아픈가, 너가 너의 부모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는 이 여자는 안물안금이야.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건데, 본인처럼 자신의 부모를 짠하게 봐줄 여자 찾으러 왔어요? 혹시 며느리 구하러 왔어요? 당신이 사랑을 줄 여성이 아니라 당신이 의지하고 싶은 여성을 찾으러 온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가정적이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효자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건가요? 정신 차려요. 어떤 여자도 효자는 다 싫어합니다. 나한테 의지하려는 남자,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우리가 앞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지 않고 연애만 할지라도 남녀를 불문하고 이성한테 처음부터 의지하려는 사람 정말 매력 없어요. 나중에 사귀면 서로 의지하고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아껴주고 하면 좋죠. 그게 또 사랑의 다른 이름인 의리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서로 호감을 가져야 할 시기에 처음부터 저런 모습은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썸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짓거리 이제 두 번째, 전 X 얘기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X는 전 남편, 전 와이프,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플 경험도 웬만하면 말하지 마세요. 물론 상대방이 물어볼 수 있어요. 솔직히 어플 처음 아니시죠? 저 같은 경우도 적당히 애둘러서 얘기합니다. 센스죠?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일단 잘 보여야 하는데, 그렇다고 안 했다고는 할 순 없고, 그래서 네, 솔직히 처음은 아니에요,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거예요. 상대 쪽에서 구체적으로 혹시 제가 몇 번째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몇 번 안 돼요 라고 넘기세요. 바보같이 한 10번 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상대 이성이 전 여친이나 어플 경험을 물었어도 적나라하게 묻지 않은 이야기까지 사실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또한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애둘러 말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서로 묻지도 말고 대충 얼버무리는 게 맞습니다. 진짜로 전 여자친구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하지 마요. 묻지 않았는데 하지 말라고, 제발. 그리고 좀 대충 얼버무리고, 상대방이 전 여자친구 혹시 어떻게 만났어요? 아니면 어떻게 헤어졌어요? 그러면 어쩌다 보니 헤어졌고 저는 지금 땡땡님 만나고 있고 땡땡님한테만 집중하고 싶다, 요렇게 얘기하시라고요. 아셨죠? 여자들이 전 여자친구 물어보는 거는 실은 떠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에 들거나 나쁘지 않은 경우에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가 어떤지 한번 들어봐서 스토리가 좀 별로다 싶으면 마음을 재고해 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하는 이 여친이랑 어떻게 헤어졌어요? 요 테스트를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사귀게 됐을 때 얘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전 여친 이야기는 사귈 사람, 사귀는 사람한테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어플로 만나서 썸 탈 때 주의할 점 세 번째입니다.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세요. 자, 보통 우리가 식당 같은 데를 가잖아요. 밥 먹으러 가거나 커피숍을 갔을 때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상대방을 알 수 있다. 이게 요즘은 너무 당연한 거라서 종업원 분들한테 대부분은 다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같이 예민한 사람은요,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친절한 사람인지,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얘기하는 사람인지, 혹은 이 앞에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티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여자 만났을 때만 억지로 어색하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트레이닝 한다 생각하시고 식당 갔을 때 종업원 분들한테 인사 좀 잘하세요. 물 갖다 줘도 감사하다, 컵 하나 챙겨줘도 감사하다, 계산할 때 잘 먹었다 얘기하고, 이런 것들 여자 만나고 싶고 남자 만나고 싶으면 좀 습관화를 시키십시오. 아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식당 갔는데 이분이 3번 이상 종업원 분들한테 감사하다, 아니면 목례라도 하지 않으면 솔직히 조금 거릅니다. 인간적으로 아는 사람으로 알고 지낼 수는 있겠지만 내 연인으로서는 아니다 싶거든요. 제가 하여자라 그런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거릅니다. 저는 하여자니까요. 어쨌든 종업원 분들한테 태도를 좀 친절하게 하셔라. 그리고 썸 탈 때 이렇게 해라. 네 번째, 당신이 약속에 좀 늦었어요. 혹은 상대방이 컵이라도 수저라도 챙겨줬어요. 혹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조언을 좀 해줬어요. 그러면 고맙다 이런 말 좀 하세요. 반대로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깜빡하고 못했어요. 그러면 미안하다 이런 말 좀 하십시오. 그 미안하다 고맙다 얘기하는 게 어렵죠. 많이 어렵죠. 평상시에 안 해봤으니까 그냥 몰라 이거는 나는 그래요 이런 말 하고 안 하고 하는 사람을 인성까지 판단하는 건 좀 억지스럽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참작을 합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거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이거든요. 자, 이게 뭐예요?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2명 이상이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도 공동체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고맙다, 감사하다, 멋지다, 대단하다, 수고했다, 이쁘다, 잘생겼다 이런 표현하는 거 연인 관계를 좀 더 돈독하고 친밀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써야 할 때 안 쓴다? 평상시에 하지 않는 걸 떠나서 정말 써야 될 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런 분은요, 공동체 생활에서 연인 관계를 오랫동안 아름답게 유지할 생각이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 감정 표현 좀 해 라고 하면 나는 원래 이런 말 못해. 이런 말 안 해도 사는데 안 불편해 라고 하시잖아요. 네, 안 불편하죠. 우리가 뭐 사는데 안 불편해서 연인 찾는 겁니까? 더 재밌게 살려고 즐거우려고 내 편 만들고 싶어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럼 노력하셔야죠.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언어, 감정 표현 하셔야죠. 남자분들 제가 말한 지금 4가지 있잖아요. 자기 가족 얘기, 특히 엄마 얘기하면서 자기가 엄청 가족을 생각하는 척 얘기하는, 자기는 다정하고 가족한테 잘하고 이런 걸 여자들이 좋게 보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네, 더 싫어요. 그리고 전 와이프, 전 여자친구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3번째죠. 종업원 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하셔야 되고, 자, 4번째, 미안하다, 고맙다, 좋다, 멋지다, 이쁘다 이런 얘기 좀 잘 해라. 네, 이렇게 좀 4가지 여러분들이 썸 탈 때 연애 초반에 좀 주의해야 할 점 말씀을 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만났을 때 휴대폰 좀 보지 마세요. 당신이 휴대폰을 보는 순간 당신에 대한 호감이 거의 반 이상으로 깎아져 내려갑니다. 만약 어떤 공동 주제로 검색을 해야 된다, 검색할 일조차를 만들지를 마세요. 핸드폰을 봐야 될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요. 과장해서 말하면 내비게이션도 찍지 마세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휴대폰은 없는 거예요. 뭐 시간은 봐야지 않냐고요? 시계 차세요. 반대로 내 앞에 있는 이성이 마음에 안 들어요? 휴대폰 바로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딱 그러면 상대방도 별말 안 해도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없다라는 거 바로 눈치채요. 근데 이거는 남녀 불문이고,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휴대폰을 보시면 되고, 반대의 경우라면 휴대폰을 절대 보지 마십시오. 맛집 검색 같은 거요, 미리 해서 오세요. 만약에 맛집을 갔는데 문을 닫았다, 적어도 2-3개는 미리 검색해서 오십시오. 상대방의 이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상대방한테 내가 어필을 하고 싶어 라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휴대폰은 안 보는 게 상대방한테 호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다. 다른 걸 뭘 안 해도 휴대폰만 안 봐도 호감 사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가 썸 탈 때 혹은 연애 초반에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초반 영상에서 어플에 이런 남자 걸러라 라고 했던 거는 어플을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영상은 제가 썸 단계에서 마음에 들었으나 자꾸 마음 한구석에 걸렸던 부분에 대해서 떨이를 해드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귀는 단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기준치가 높은 겁니까? 혹시 저의 기준치가 너무 높다면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자숙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데이트 어플을 다시 하면서 느낀 점은, 데이트 어플 요거 재밌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는 어플로 수락만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애프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애프터를 하려면 과금을 좀 해야 되거든요. 처음 가입하면 머니처럼 주는 게 있는데, 요거 보니까 2-3번만 애프터를 해도 공짜 머니는 금방 쓰더라고요. 어떤 어플은 여자가 애프터 하는 거는 아예 과금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남녀 불문하고 애프터 하는 건 과금을
점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어플을 하면서 애프터를 하는 남자들 중에서만 선택을 하니까 안 그래도 풀이 적은데 더 제한적이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애프터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이 사람 뭐 이 정도 괜찮고 담배 안 피고 이런 조건이고 이런 거 하시고 키가 어떻고 이러면서 수락을 했는데, 근데 저도 좀 이 어플 생태계에서 자신감이 생겼다랄까? 어플에 절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지만 이왕 하는 거 그냥 다 해보자 결심했고, 이번에는 내가 먼저 완전히 내 스타일의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지금까지 어플상에서 내가 먼저 애프터를 안 한 이유가, 이거 내가 먼저 데이트 요청하면 왠지 을 같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자기 좋다 했으니까 나를 쉽게 대하면 어떡하지 하는 한 여자의 마인드 때문에 솔직히 애프터를 못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여자가 먼저 애프터 했다고 내가 갑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을 오히려 빨리 걸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애프터를 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을로 대해서 존중이나 배려가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사귀어도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면 그만인 거죠. 근데 제가 먼저 애프터를 했는데 오히려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사람은 좀 그래도 괜찮잖아요. 여자가 먼저 애프터를 하는 게 오히려 이 진흙탕 속에서 나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짝이는 작은 모래알을 하나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이상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남성분들이 주로 애프터를 많이 했지만 남성분들을 을로 보지는 않거든요. 나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신기하고 고마운 마음이 당연히 있어요. 나도 상대방이 나한테 애프터 했을 때 기분이 좋았던 것처럼 아마 여자인 나도 내가 먼저 남자한테 애프터를 하면 상대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애프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은 남성분들한테 제가 먼저 데이트 요청을 했을 때 또 어떤 느낌인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걸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남성분들한테 애프터를 하고 남성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떨이를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한 가지, 너는 왜 계속 썸만 타고 연애를 못하냐?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남자분들이 썸 탈 때 연애 초반에 하지 말아야 될 거, 본인의 구구절절한 가족 이야기, 엄마 얘기, 집안 얘기, 전 여친 얘기, 그리고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미안하다, 고맙다, 좋다, 싫다, 이런 감정 표현 못하는 거, 그리고 데이트할 때 휴대폰 보는 거, 이런 것들에 다 걸려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최소한 두세 가지는 다 하더라. 첫 만남에서는 안 해도 두 번째에서는 여지 없더라. 그러면 너는 안 하냐? 할 수 있죠? 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데이트할 때 휴대폰 가방에 넣고 아예 꺼내지도 않고, 첫 만남 때 썸 탈 때 절대로 가족 얘기 구구절절 얘기하지도 않고요.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상대방이 뭐 혼자 사냐, 가족들은 뭐 하시냐, 어디 사냐, 그러면요 딱 그 물어본 선에서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전 X 얘기하지도 않고 종업원들한테 저는 그냥 물 흐르듯 감사하다고 합니다. 남성분들이 저를 따라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직업이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적어도 저 5가지는 썸 단계에서만큼은 하지 않아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남자분들이 내가 좋다고 나한테 애프터를 먼저 했잖아요. 근데 애프터를 받은 입장인데 저는 어쨌든 첫 만남에 방금 말한 5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애프터를 해놓고서도 첫 만남에 이 5가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이 없죠. 아마도 뭘 모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알고는 안 하겠죠. 모르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5가지만큼은 하지 마셔라. 그러면 평타는 칩니다. 여자가 당신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도 이 5가지 매너만 지켜도 다음 단계로 이어갈 여지라도 있는데, 여기서 이미 끝나면 진전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여자가 나를 좋다 하고 우리가 사귀는 단계까지 갔다면 그냥 두 분 수준이 잘 맞는 것 뿐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이서 알콩달콩 오래오래 만나서 이 어플 생태계에 물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까칠하냐? 너는 왜 이렇게 재는 게 많아? 너는 눈이 높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 40대 여자가 어플을 할 정도면 저도 솔직히 절박합니다. 나도 절박해서 하는 건데, 내가 아무리 절박해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차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까? 수저, 물컵 그거 제가 놓으면 되고 물 따라주면 돼요. 내가 바깥으로 걸어도 되고 계단에서 나 먼저 올라가도 돼요. 다른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 5가지는 좀 지켜달라는 겁니다. 제발 좀 부탁이니까 진짜로 다음 어플에서 남자 만날 때는 이 영상을 누군가가 보고 저 5가지를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어플을 하시든 소개팅을 하시든 중년에도 연애 꼭 하세요. 썸 타도 재밌고 사귀기 직전까지 가도 재밌고
하고 원나잇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단타 연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다들 마음 한 구석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장기 연애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타도 필요해요. 하지만 단타도 웬만큼 했으면 이제는 장기로 가셔야죠. 단타도 엄청난 시간, 돈, 에너지 낭비예요. 그러니까 좀 지킬 건 지키면서 프로필 거짓말 치지 말고 썸 탈 때 연애 초반에 하지 말아야 할 거, 주의할 거 5가지 지켜주시고 어플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그냥 웬만한 거 SNS, 유튜브에서 광고로 하는 어플들 있잖아요. 한번 깔아보세요. 어차피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냥 사바사고요. 인간 자체는 다 똑같아요. 그냥 인간은 다 추하고 아름답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냥 그래요. 거기서 거기다. 나도 추하고 더럽고 좋은 점도 있고 싫은 점도 있고 마찬가지다. 다 똑같다. 아셨죠? 데이트 어플을 하는 중년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영상 보면서 저와 함께 하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먼저 애프터를 했을 때 상대 이성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제 경험을 재밌는 영상으로 엮어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이 중년의 썸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텀이 굉장히 길어요.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싶었는데 저도 먹고 살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투잡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여름이 피크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최대한 2주는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보통의 하루 보내세요. 제발 포화.